아무 잘못도 없는 저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남들이 항상 부럽다고 하던 시댁이었는데 말이죠. 저랑 신랑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같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고, 신랑은 위로 신우 1명, 아래로 신우 1명, 그리고 아들은 혼자뿐이었습니다. 사실 신랑이 장남이라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신랑이 외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집착하거나 많은 걸 바라지지 않아 라는 신랑의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저희 연애할 때부터 큰 신우는 정말 저한테도 신랑한테도 잘했습니다. 착한 누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데이트할 때도 좋은 곳에 데려가라 하면서 용돈도 주시고 제 생일에도 꽃을 보내주시기도 해서 사실 저는 신우이지만 언니처럼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랑은 잘 지냈어요. 사실 저는 큰 신우가 너무 좋았어요. 언니가 없던 저에게 정말 친언니처럼 저를 위한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라서 저도 많이 따랐어요. 작은 신우는 저랑 동갑이고 눈치 빠른 막내 같은 신우였죠. 자기가 피해 입는 거 싫어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계산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던가 신우짓을 한다던가 그런 일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아예 차단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성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시어머니가 신우들이랑 잘 지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늘 이야기했고, 저 또한 신우들이 중간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신우랑 작은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같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큰 신우가 운동권을 끊어줘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나도 딸이랑 저렇게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요. 신우들이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신우들이 잘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는 건데 큰 신우가 선물을 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가 큰 신우 입장이라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 신우와 시어머니가 대판 싸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신우는 저희 3남매 중 가장 잘 살았어요. 큰 신우 남편이 한 국밥집이 인터넷으로 맛집이 되면서 매출이 20배 이상 올랐고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인기가 많은 집이 됐어요. 큰 신우 가게가 그렇게 인기 많다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 엄마 아빠가 보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집이래. 그럼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오시면 모시고 가자. 안 그래도 누나 가게가 단골이 많은 가게라서 손님이 많았는데 매스컴 타고 나선 더 많아져서 아르바이트생도 5명이나 된다고 하더라. 뭐 누나 가게가 잘 되면 좋지 뭐. 사실 저희 시댁은 큰 신우가 다 먹여 살리는 구색이었습니다. 제사 때도 거의 제사비는 큰 신우가 부담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일 비싼 생선에 한우를 큰 신우에게 사오라고 시켰고, 저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어요. 제사비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됐지만 신우가 사온 음식들은 정말 최상급의 재료들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생신 때 외식을 하게 되면 늘 큰 신우가 부담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도 조금 보태드릴게요. 한정식집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 1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옳게. 이런 건 내가 부담할게. 우리 동생이랑 늘 잘 살아줘서 고맙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내는 게 맞지. 그냥 엄마 용돈이나 조금 챙겨드려. 이렇게 큰 신우는 시댁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큰 신우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이번 달에 매출이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큰 신우가 사줬다면서 자랑을 하셔서 부럽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큰 신우에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 달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내가 가방 하나 사서 집으로 보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은 사는 모델이라고 직원이 추천해주는 명품 가방이야. 생일인데 우리 동생이 이런 거 하나 안 사줄 것 같아서 내가 사서 보내. 저 또한 생일이라고 큰 신우가 명품백을 처음으로 사줘서 가져봤습니다. 신랑도 한번 사준 적 없던 가방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애 낳고 아무도 내복 한 장 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조차 돈 한 번 주신 적 없었는데 큰 신우는 아기 유모차를 사주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유모차를 말이죠. 솔직히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가라고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애 내복 한 장 안 사주시니 솔직히 많이 서러웠는데, 큰 신우는 여태까지 애 옷에 많은 걸 사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사실 돈 잘 버는 착한 큰 신우였습니다. 아들 녀석보다는 딸이 최고다. 너도 딸을 우리 큰딸처럼 키워야 돼. 엄마한테도 잘하고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너한테도 잘하지 않니? 네, 어머님, 형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친정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형님이 있어서 저도 좋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만날 때마다 아들 필요 없다, 딸이 최고라는 말을 100번도 더 하셨어요. 큰 신우만큼 저희가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 또한 큰 신우 덕을 보는 게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오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보, 오자마자 어디 가는 거야? 표정은 왜 그래?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누나랑 엄마가 심각하게 싸운 것 같아. 지금 바로 큰 누나한테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갔다 와서 말해줄게. 지금 4시간째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 나서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알고 보니 초저녁부터 싸운 큰 신우와 시어머니의 싸움에 작은 신우가 와서 말렸고, 4시간이 넘어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 외치던 큰 신우였고, 그런 큰 신우를 매일 칭찬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싸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과 작은 신우가 한 말을 옆에서 잠시 들었을 때 큰 신우가 친정과 연 끊고 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착한 큰 신우가 시어머니랑 싸웠다고 했을 때 솔직히 100% 시어머니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도 넘은 행동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으며 그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해야겠다 생각한 말은 필터 하나 없이 다 내뱉는 스타일이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보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신우네 부부가 한우 고기를 50만 원어치나 사와서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김서방이 우리 집에 잘해야 돼. 친정에 잘하면 우리 딸이 시댁에도 잘할 거고 거기에 우리 딸이 가게를 잘 이끌어서 지금의 가게가 됐잖아. 시어머니는 늘 사위들에게 내 딸이 최고다. 내 딸 덕분에 너희가 이만큼 사는 거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고 늘 큰딸인 신우에게 많은 걸 바랬어요. 하루는 늙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니 사람들이 무시한다 해서 중형급 세단으로 신우가 바꿔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옷, 가방, 화장품, 생필품 등 모든 걸 큰 신우에게 의존하다시피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 모임에서 여행을 가는 것도 큰 신우에게 돈을 다 받아서 가셨어요. 운동 모임, 교회 모임, 동창생 모임, 각종 모임에서 가는 여행을 다 가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10번이 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신우는 그 돈을 전부 말없이 다 보태드렸어요. 내가 우리 큰딸 덕분에 동창회 나갈 맛이 난다니깐 옷도 사주고 여행 경비도 주고. 그런데 하나 있는 아들은 엄마가 여행을 가도 고작 20만 원 주는 게 전부인데 큰 누나 좀 보고 배워라 하시는 겁니다. 작은 신우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너희 언니가 이번에 동창회 갈 때 입으로 사주더라. 가방도 사주고 너도 와서 돈 벌어서 엄마 구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해.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저희에게 자랑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신우도 부담이 되실 텐데 남편 눈치도 보이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큰 신우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시댁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친정에만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 그 누구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큰 누나가 우리에게 돈도 잘 보태주시고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다 부담해 주시니 좋긴 한데 그럼 부부 사이가 괜찮을까? 아무리 와이프가 좋아도 나라면 매번 이렇게 돈 쓰는 거 남편한테 눈치 보일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우리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뭐 형님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큰 누나도 힘들면 힘들다 하겠지. 저희는 큰 신우가 친정이랑 인연을 끊겠다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신우는 친정에 들어가는 돈 문제로 남편이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친정에 들어가니 어떤 사위가 좋아할까요? 그러다 보니 큰 신우도 더 이상 친정에 들어가는 돈을 혼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큰 신우 가게로 찾아와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사업장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이 화가 나면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딸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딸과 사위 앞에서 큰 소리를 치신 거겠죠. 아니 김서방,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우리 딸이 나한테 이제 용돈 못 드린다고 하는데 자네가 시킨 일이야? 엄마,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 우리 장사하는 곳이야. 여기서 난리치면 어떡해. 내가 이제 친정이랑 거리 두고 살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이래? 엄마 때문에 나도 신랑이랑 매번 싸우고 엄마는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사위,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딸이랑 이혼한다고 했어? 내가 뭐 그리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너희가 연매출이 얼만데 나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정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이 꼴이 될 줄 몰랐네. 그렇게 가게를 나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셨고 저랑 신랑을 만나자마자 큰 신우 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큰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좀 벌었으면 하나 있는 엄마한테 용돈 좀 줄 수 있는 거지. 그 몇 푼 된다고 그걸 주니 안 주니 하는 거야.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나쁜 딸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솔직히 몇 년 동안은 큰 신우 혼자서 모든 걸 해주시는 걸 보고 이 사단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몇백만 원이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신우 옆에도 비슷비슷한 가게가 많이 생기면서 타격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늙은 엄마한테 돈 주는 걸 아까워하고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딸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우에게 받는 돈만큼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만행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찾아와서 큰 신우 욕을 2시간 내내 한 후 다음날
신우 가게 간 사이에 집까지 찾아가서 금반지, 목걸이, 명품 가방을 사들고 온 겁니다. 엄마, 마음대로 우리 집 와서 뒤지고 들고 가면 어떡해요? 네가 이제 나 용돈 안 준다면 그러면 이런 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엄마한테 이런 거 주는 것도 아깝니?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온 집을 다 뒤져서 난장판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나도 더 이상 엄마랑 같이 못 지내겠어요. 아니, 너는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한 달에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야. 엄마한테 주는 현금이 100만 원이고 엄마 여행 간다고 내 카드 들고 가서 결제한 것들이 얼만 줄 알아? 됐어. 나는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엄마가 나 키워준 그 이상으로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랑 큰 신우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딸이라지만 사위랑 사는 집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비싸 보이는 가방에 금반지에 목걸이에 들고 나왔더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요? 친정엄마가 사위랑 사는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서 금이랑 가방을 들고 간 걸 알면 사위는 어떤 반응일지, 정말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딸이 사위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신우는 그렇게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또 몇 시간 동안 신우 욕을 했습니다. 저보고 왜 자기 편을 안 드냐며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시어머니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만 누나가 잘못했네 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새벽에 열받아서 큰 신우 집에 간 겁니다. 그날 새벽 큰 신우, 작은 신우,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랑은 자다가 깨서 나 잠시 누나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잠옷을 입은 채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큰 신우 집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신랑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가서 저도 같이 가려다가 집에 아기들이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해가 뜨고 나서 들어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왜 신우한테 무슨 일 있어? 나 너무 피곤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어. 그냥 자기도 신우랑 시어머니가 싸웠나 보다 생각해. 그냥 가만히 있어. 신랑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라고만 했고 저도 신우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 조금 있으면 신우나 시어머니가 와서 말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신우랑 싸웠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다시 하하호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어. 나는 신랑이랑 한국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다른 지방으로 가도 엄마는 또 나를 찾아올 거고 나한테 이것저것 바라실 건데 나는 장녀로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미국으로 이민 간다. 친정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매일 싸웠고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다. 이런 시어머니라서 올케가 많이 힘들겠네. 미안하다. 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준 큰 신우였기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큰 신우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거기서는 남편이랑 자식이랑 친정 식구들 없는 곳에서 편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큰 신우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신우가 떠나고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 집에 1년에 5번 정도 오시고 잘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가끔 저희가 시댁에 식사 대접하러 가거나 찾아뵙긴 했지만
저희 집으로 잘 오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큰 신우랑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는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듯 오셨어요. 그 사이 둘째 신우도 시어머니한테 확을 떼면서 남편이랑 타 지역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큰 신우랑 싸울 때 작은 신우도 언니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에게도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언니 덕을 좀 봤다고 이 엄마를 무시하니? 넌 도대체 친정에 한 게 뭐 있어?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알아서 용돈도 좀 보내주고 해야지. 내가 대학 등록금은 나에게 갚고 결혼하라고 하니 사고 쳐서 결혼이나 하고 말이야.